네,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해서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조사 시간은 뭐 한 14시간 정도였고 나머지는 신문 조사 확인하는 검토 시간이었죠. 제대로 됐는지. 네.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의외였는데요. 네. 일단 이 전 대통령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검찰 관계자들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네.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돈이죠. 네. 사실은 해당 내용은 측근이었던 김희준 전 실장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당시 10만 달러를 미 달러로 받아서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그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랄까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갖고 워싱턴 DC 방문 중에 어디 쇼핑몰에서 쇼핑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설이 있었죠. 예, 뭐 그런 논란이 벌어졌던 그거죠. 네, 일단 검찰 관계자는 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썼다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참 묘한 것은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지금 날짜가 헷갈리는데 이 사위 이상주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무죠. 그런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두 번째 차례 받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또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 사위도 그렇고 남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얘기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묘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뭘 어디 그렇게 다 돈을 받아서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이게 어떤 알 수 없죠. 전달의 네. 통로가 됐거나 그런 건지 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건지 이건 글쎄요, 뭐 증거가 너무 그것도 명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자,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 그런 거죠? 그렇죠.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다 한 일이다. 혹은 나한테 덮어씌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진술을 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는데 이거 일자리 문제 그 최근에 나온 통계도 보니까 이거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 4조 원 안팎의 규모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 등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지난해도 11조인가 해서 추경했는데 일자리 별로 안 늘었다. 그 돈은 어디 갔느냐라고 따지고 있고 사실 6월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뭐 선거용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돈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렇죠. 참 네. 지금 뭐 좋은 건데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지금 뭐 경제 상황 또 기업들의 상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돈을 쏟아 부은 거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네. 또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또 여력이 없고 이런 게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취업자 수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도달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거죠. 정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사실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또 구인난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좀 그 건실하게 또 그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도 뭐 나름대로 괜찮게 받고 또 네. 거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쉽지가 있죠. 않은 거죠. 네, 갭이 너무 대기업과 커서 좀 이 차이는 뭐 사실 한두 해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요.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참 강원랜드 같은데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들 226명 직권 면직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게 입시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즘은 뭐 네. 채용 비리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청와대가 오늘 직접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고 했고요. 네. 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조치가 나온 게 일단 강원랜드였어요. 네. 부정 합격이 확인된 226명에 대해서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일자리 많이 생기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직권 면직을 해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 온갖 조치를 취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정 채용된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뭐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뭐 이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오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한 조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긴 했는데 네.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지난 9일에 스웨덴 매체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조만간 자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스웨덴하고는 지금 수교가 돼서 평양에 스웨덴 대사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북미 거기가 접촉 사실상 그 서방 측과의 그 평양과 서방 측과의 연결 창구노로 또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감금돼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이런 문제들도 다 스웨덴 대사가 네.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스웨덴에서 미국과 접촉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틸러슨 외교장관 경질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트위터로. 이게 우리가 걱정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게 5월에 쉽겠나. 네, 연기될 가능성. 왜냐면은 그 CIA 국장 폼페이오가 이 인사청문회 같이 끝나려면 한 4월 말이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5월에 이게 정상회담 제대로 열릴 것인가. 그래서 6월,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대통령이니까 뭐 국무장관인 줄 안 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수도 있겠죠. 뭐 옵저버로 앉아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뭐 그저께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트럼프의 제일 외교 그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는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틸러슨이 이제 경질된 게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입장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질시켰다는 것은 역시 한반도가 제일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봐야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전략 공천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 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보면 영입 인사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언급했는데요. 일단 이전 처장이 경실련 창립 멤버고 박 시장은 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박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석연 전 처장을 굉장히 치켜세웠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석연 전 처장 본인은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일부 언론들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결정했다고는 얘기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정치권에서 솔솔 흘러나왔던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를 그 바른미래당이 내세우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냥 후보 안 내는 방안 이거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또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니까 한번 보죠 뭐. 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종의 진통제죠. 이게 제품명은 타일레놀인데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타일레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특정 제품군이 유럽에서 퇴출됐습니다.
타일런을 많이들 이용하는데 참 걱정이네요. 자세한 소식을 보건의료 뉴스를 취재하는 SBS 보도국의 남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 하여튼 많이 먹는 거잖아요. 타일런은. 네, 저도 뭐 즐겨는 아니지만 뭐 즐겨 먹을 수 없겠지만. 저도 뭐 어디 안 좋을 때 주로 먹는 진통제가 타이레놀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거 사실 기사가 나가고 어제 오늘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그럴 물어오셨거든요. 수밖에 야, 없겠더라고요. 타이레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진통제 중에서도 네. 서방형 제제만 해당됩니다. 서방형 제제요? 네. 그건 뭐예요? 이게 뭐 일단 동방형 제제도 있고 서방형 아니 제제도. 속방형 반대말은 속방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서서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네. 네,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약이 서서히 퍼지면서 약효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그게 서방형이에요? 네네. 서서히 방출된다. 아, 그래서 서방형 제제 아니면 뭐 이 알약 같은 경우는 느릴 서방정. 서자구나. 서행할 그렇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방형이 또 따로 있고 빨리 사실 퍼지는 게. 속방형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아, 예. 일반적인 약과 다르게 이제 서서히 퍼지게 그런 기전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약만 서방형 제제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방형 제제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품 이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뭐 서스펜, 펜잘, 타이레놀 이런 많이 들어보신 그런 제품들 많고요. 그런 제품에 ER 서방정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약을 드실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18개사 20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ER은 또 뭐예요, 그럼? ER이 영어인데요. 예. Extended Releas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서방인데 의미예요. 서방이랑 같은 의미예요. 네. 서방인데 또 익스텐드 릴리즈까지 해서 더 서방이라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고 왜 굳이 ER 서방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 서방정, 이 진통제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일단 일반 타이레놀 하고 성분은 똑같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제제인데 네. 그 각각의 한 알의 함량과 몸 안에서 퍼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판매 중지된 건 이 ER 서방정이라고 적힌 제품만이고요. 네. 뭐 이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서방형 제제 약물 방출 방식이 이 일반 약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과다 투여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 이런 이유로 퇴출이 된 겁니다. 뭐 어렵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몸 안에서 퍼지는 속도가 천천히 네. 퍼진다 그러면 뭔가 그래도 약이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전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제 약간 효능이 다른데요. 네. 이 예를 들어 이제 타이레놀 서방정 같은 경우는 효과가 8시간 지속된다 이렇게 약 예. 겉봉에 써 있습니다. 보통 약국에서는 뭐 두통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가서 하면은 두통 같은 그런 통증엔 일반 타이레놀 주시고 예. 근육통, 뭐 몸살 막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서방정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뭐 통증을 좀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서 예. 이걸 먹고 이게 이제 서서히 나타나니까 급해서. 또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과다 복용할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정이니까 천천히 퍼지는데 천천히 퍼지고 오래 가는데 먹고선 한두 시간 기다려봐도 별로 약효가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급해서 하나를 더 먹고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또 정치라는 게 뭐 생물이니까 한번 보죠 뭐. 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종의 진통제죠. 이게 제품명은 타일레놀인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타일레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특정 제품군이 유럽에서 퇴출됐습니다. 타일레놀 많이들 이용하는데 참 걱정이네요. 자세한 소식을 보건의료 뉴스를 취재하는 SBS 보도국의 남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건 하여튼 많이 먹는 거잖아요. 타일레놀은. 네, 저도 뭐 즐겨는 아니지만 뭐 즐겨 먹을 수 없겠지만. 저도 뭐 어디 안 좋을 때 주로 먹는 진통제가 타이레놀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거 사실 기사가 나가고 어제 오늘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글쎄요, 뭐 그럴 물어오셨거든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타이레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진통제 중에서도 네. 서방형 제제만 해당됩니다. 서방형 제제요? 네. 그건 뭐예요?
이게 뭐 일단 동방 형제제도 있고 서방 아니 형제제도. 속방형 반대말은 속방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부터 서서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네. 네,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약이 서서히 퍼지면서 약효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그게 서방형이에요. 네네. 서서히 아. 방출된다. 아, 그래서 서방형 제제 아니면 뭐 이 알약 같은 경우는 느릴 서방정. 서자구나. 서행할 그렇죠. 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방형이 또 따로 있고 근데 빨리 사실 퍼지는 게. 속방형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아, 예. 일반적인 약과 다르게 이제 서서히 퍼지게 그런 기전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약만 서방형 제제라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방형 제제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품 이름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뭐 서스펜, 펜잘, 타이레놀 이런 많이 들어보신 그런 제품들 많고요. 그런 제품에 ER 서방정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을 약을 드실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18개사 20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ER은 또 뭐예요, 그럼? ER이 영어인데요. 예. Extended Releas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서방인데 의미예요. 서방이랑 같은 의미예요. 네. 서방인데 또 익스텐드 릴리즈까지 해서 더 서방이라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아니고 왜 굳이 ER 서방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상회담 개최가 이게 5월에 쉽겠나? 네, 연기될 가능성. 왜냐면은 그 CIA 국장 폼페이오가 이 인사청문회 같이 끝내려면 한 4월 말이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5월에 이게 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것인가. 그래서 6월, 7월로 미뤄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대통령이니까 뭐 국무장관인 줄 안 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수도 있겠죠. 뭐 옵저버로 앉아 있을까요? 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뭐 그저께 이거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트럼프의 제일 외교 그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문제는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틸러슨이 이제 경질된 게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 문제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입장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질시켰다는 것은 역시 한반도가 제일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봐야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전략 공천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 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보면 영입 인사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발표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언급했는데요. 일단 이전 처장이 경실련 창립 멤버고 박 시장은 후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박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석연 전 처장을 굉장히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석연 전 처장 본인은 아직은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일부 언론들과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결정했다고는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정치권에서 솔솔 흘러나왔던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그 바른미래당이 내세우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냥 후보 안 내는 방안 이건 뭐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거 말고는 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 그런 거죠? 그렇죠.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다 한 일이다. 혹은 나한테 덮어씌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진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는데 이거 일자리 문제 그 최근에 나온 통계도 보니까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 4조 원 안팎의 규모를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 대책 등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4월 초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야당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지난해도 11조인가 해서 추경했는데 일자리 별로 안 늘었다. 그 돈은 어디 갔느냐라고 따지고 있고 사실 6월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뭐 선거용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돈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렇죠. 참 네. 지금 뭐 좋은 건데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 지금 뭐 경제 상황 또 기업들의 상황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뭐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돈을 쏟아 부은 거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네. 또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또 여력이 없고 이런 게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그 취업자 수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도달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거죠. 정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네. 사실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취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중소기업은 또 구인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은 또 구인난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좀 그 건실하게 또 그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도 뭐 나름대로 괜찮게 받고 또 네. 거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참 있죠.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갭이 너무 대기업과 커서 좀 이 차이는 뭐 사실 한두 해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요.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참 강원랜드 같은데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람들 226명 직권 면직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못 견뎌 하는 게 입시비리, 채용비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즘은 뭐 네. 채용비리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청와대가 오늘 직접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빠른 처리를 지시했다고 했고요. 네. 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 조치가 나온 게 일단 강원랜드였어요. 네. 부정 합격이 확인된 226명에 대해서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일자리 많이 생기겠네. 그러니까요. 일단 이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직권 면직을 해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 온갖 조치를 취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정 채용된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뭐 소송해가지고 탈락된 대법원까지 사람도 그렇고. 가려면 뭐 이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오전에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한 조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하긴 했는데 네.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스웨덴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지난 9일에 스웨덴 매체들은 리용호 외무상이 조만간 자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스웨덴하고는 지금 수교가 돼서 평양에 스웨덴 대사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북미 거기가 접촉 사실상 그 서방 측과의 그 평양과 서방 측과의 연결 창구 노릇도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감금돼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이런 문제들도 다 스웨덴 대사관 네.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스웨덴에서 미국과 접촉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틸러슨 외교장관 경질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트위터로. 이게 우리가 걱정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북미 네,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해서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조사 시간은 뭐 한 14시간 정도였고 나머지는 신문 조사 확인하는 검토 시간이었죠. 제대로 됐는지. 네.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의외였는데요. 네. 일단 이 전 대통령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검찰 관계자들이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네.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돈이죠. 네. 사실은 해당 내용은 측근이었던 김희준 전 실장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당시 10만 달러를 미 달러로 받아서 미국 국빈 방문 직전에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그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랄까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갖고
워싱턴 D.C. 방문 중에 어디 쇼핑몰에서 쇼핑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런 설이 있었죠. 예, 뭐 그런 네. 논란이 벌어졌던 그거죠. 네, 일단 검찰 관계자는 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썼다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참 묘한 것은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날짜가 헷갈리는데 이 사위 이상주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 네. 전무죠. 그런데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4억 5천만 원 가량을 이제 두 번째 차례 받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또 김윤옥 여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예, 보도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 사위도 그렇고 남편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얘기하고 시인하는 것은 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묘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뭘 어디 그렇게 다 돈을 받아서 썼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이게 뭐 어떤 알 수 없죠. 전달의 네. 통로가 됐거나 그런 건지 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건지